외국인들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인 대한민국을 전쟁 위험 국가로 인식하지만 정작 한국인들은 재난 문자에도 전쟁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2022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에서 높은 순위에 꼽히고 있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치안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에 비하면 의외일 수 있는데요.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하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로 분단국가, 전쟁의 위험성이 있는 곳,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꼽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편견은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맞는 이야기도 아니죠. 이처럼 외국인들에게 있어 한국은 늘 놀라움의 연속인 곳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 K-푸드 등 한국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은 매우 놀라운 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가장 놀랍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지금도 북한의 도발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25일 만에 무력 도발이라는 타이틀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불과 5일 전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처럼 시시때때로 터져나오는 북한의 무력 도발에 한국은 눈 깜짝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장 놀라운 점으로 손꼽고 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은 어쩌다 북한이 미사일이라도 쏘는 날에 혹여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고 당혹스러워하죠. 북한의 무력 도발 소식을 퍼나르며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이런 소식에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 무력 도발 행위를 하루 이틀 봐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너는 지져라, 나는 잘난다라는 표현처럼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런 무덤덤한 반응에 외국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전쟁의 위험은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더욱이 외국인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무력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을 실시간 전해 듣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태어난 모습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어난 상황은 여러 가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쏨과 동시에 뜬금없이 김정은의 배우자 리설주의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사진에 담긴 리설주는 ICBM의 모양을 한 목걸이를 찬 모습이 포착되었죠. 또한 관련 보도에서도 ICBM 모양 폭죽 장난감을 판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다소 심각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대량살 상병기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은 충격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똑같은 모습을 본 한국인들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우선 쇼하네라는 생각과 동시에 하찮고 우습다고 생각을 먼저 했을 듯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유치한 방식의 ICBM 홍보에 어처구니가 없기도 전에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서 대부분 신경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무력 도발을 하면서 이들이 미사일을 발사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번에 쏜 미사일만큼은 우리가 관심 가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의 경우 사정거리상 군산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 방위비 증액 등 주한미군의 거취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기지가 충분히 사정거리 안에 들어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덤덤한 한국의 태도에 미국은 적잖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2차 협상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주한미군을 협상 카드로 삼아 한국에게서 방위비를 어떻게 해서든 더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상 그 카드가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덤덤한 태도를 취할 수 있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새로운 자치유도 항법체계를 도입한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사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실사격을 통해 자동유도 기능을 시험해 봤다는 것이죠. 여기서 김정은은 독자 개발을 특히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무기 기술을 이전받았을 가능성에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미사일들과 극단적으로 성능 차이가 생긴 탓에 러시아 기술을 어느 정도 받았을 것이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죠. 이 미사일은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것으로 약 300km 비행한 뒤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약 300km 비행한 것은 사거리 개선 측면에서 주목해봐야 하는데요. 북한의 기존 전술유도 무기 사거리가 통상 100km 남짓이었습니다. 사거리가 갑자기 3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탄도미사일이 300km 거리를 쏘는 게 가능해진다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평양에서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까지 직선거리는 약 330km, 전북 군산의 주한미 제8전 투비행단까지는 약 350km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도발이 한국의 주요 군사시설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약간의 발전이 더 진행된다면 한국 내 핵심 군사시설들이 사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 소식에 곧바로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에서도 북한이 사정거리를 3배 이상 늘려서 탄도미사일을 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 주한미군 철수 관련된 사안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연설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한국을 언급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는 한국은 주한미군 4만 명에 대해 사실상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미군이 제공하는 안보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에 방위비를 더 내든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든지 하겠다며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돈 타령이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마치 한국에는 주한미군이 필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속내는 다른 것이었는데요. 이는 한국으로부터 방위비 명목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번 북한의 도발은 주한미군 기지를 노렸을 수 있다며 주한미군이 북한 공격에 당하기라도 하면 한국의 어려운 상황이 도래할 테니 지금이라도 방위비를 더 내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국이 지금처럼 무임승차하려 해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된다면 낭패를 보는 쪽은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혼자 힘으로 북한을 상대할 수 없으니 알아서 하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태 봐온 것처럼 한국은 북한의 무력 도발에는 눈도 깜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남북의 군사력이 아직 우열을 가리던 시절이었다면 현 상황은 달라졌을 텐데요. 한국도 북한의 도발에 매번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군사력에 있어서는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할 수 있죠. 북한이 내세울 수 있는 건 오로지 핵 하나입니다. 반면 한국은 세계 6위의 군사대국입니다. 한국은 북한이 흔히 있던 도발과는 다르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를 보인다면 당장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최근 미국 대선 이슈로 다시 불거져 나오는 주한미군 철수설은 오히려 한국에 반갑습니다. 주한미군이 사라지게 되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핵 사용을 억제하는 최고의 수단은 상호학 증파계라고 하죠. 핵을 보유한 국가가 선제 핵 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상대국 역시 핵 전력을 동원해 선제 핵 공격을 한 나라를 전멸시킨다는 일종의 보복 전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핵을 쓰려면 그 자신도 반드시 초토화될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핵으로 맞서는 것으로 이를 실현하는데 당연한 전략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주한미군으로 북한 초토화를 돕겠다는 명분하에 한국의 핵 보유를 그동안 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알아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킨다면 한국은 북핵에 대한 상호학 증파계를 위해 스스로 핵을 마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제철이 농축 기술을 갖고 있다며 한국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핵을 만든다고 했을 때 최단 기간 한 달이면 충분히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충분한 양의 우라늄을 농축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이 발목을 잡는 것이고 농축 우라늄 외에 다른 부분은 몇 주면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한국에는 전국적으로 우라늄 광맥까지 매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남 금산, 충북 청원과 괴산으로 이어지는 일대에 6,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는데요. 이를 채굴할 경우 연간 250만 파운드씩 20년은 캐낼 수 있는 매장량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발전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소비량의 4분의 1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범위가 워낙에 넓다 보니 환경오염 우려가 심해 여러 차례 개발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채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만약 한국이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하고 그런 상황을 지속시킨다면 이 우라늄 광산의 뚜껑을 따서 지속적인 핵물질 보급로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핵무장에 최적화된 국가인데요. 여태 미국이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핵이 배치된다면 미국도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핵 하나만 믿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 북한을 상대로 핵은 물론 막강한 군사력까지 갖추고 있는 한국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세계 패권을 두고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더욱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해 중국 본토에 가장 빠르게 꽂히게 될 핵무기를 갖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러한 이익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핵보유 국가를 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이는 핵 확산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이었으나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핵 확산 억제는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 한해서는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핵 보유를 막지 못한 것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그림과는 정반대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한국과 대만, 일본은 정작 핵무기가 없습니다. 이는 미국이 동북아의 힘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한테만 핵이 있는 상황에 미국이 핵 확산을 계속해서 억제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미국의 동북아 전략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과 인터뷰한 트럼프의 최측근 역시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국방부 전략개발 부차관보는 최근 들어 한국을 비롯해 여러 해외 매체와 자주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는 돈 없어진 미국이 이제는 솔직해져야 할 때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트럼프가 재선될 경우 국방안보 관련 요직에 앉게 될 가능성이 높은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이 주한미군이 철수될 경우 한국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완전히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의 핵 비확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한국과 타이완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걸 막는 데는 성공했는데 북한과 중국엔 실패했죠. 특히 우리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는 상황에서 비확산 정책을 추구하는 건 우스운 거조라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현재 한국이 우회적으로 취하고 있는 핵공유 방침의 경우 최종 해제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효과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핵 보유의 경우 나쁜 게 아닌 이스라엘의 안보를 안정시키는 요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국에 같은 논리를 적용하는 게 왜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했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핵 개발을 할 당시 막강한 주변 중동 국가들을 상대로 힘의 균형을 맞추는데 핵 보유가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서방 국가들의 별다른 반대 없이 핵 개발이 묵인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견제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핵무장하는 편이 미국의 이익에 더 가깝다는 점 역시 인정했습니다. 그는 점점 격화되는 세계적 갈등을 봉합할 충분한 돈이 미국에게는 더 이상 없다는 솔직한 답변을 통해 현 상황을 정리했는데요. 그래서 그는 차라리 한국이 주한미군을 떠나보내고 자체적으로 핵무장을 해주는 편이 미국에게 금전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속내를 드러내 보였습니다. 엘브리지 콜비의 솔직함에 또 다른 속내가 없다면 역시나 트럼프의 돈 타령이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이 6개월여 남아있기에 어떤 변수가 작용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트럼프의 재집권이 유력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한국의 핵 보유 등 많은 문제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척이 될지 더욱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